코로나19로 연기됐던 초중고 개학이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불편함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만나 친구와 선생님들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미사용된 학교 급식 경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3월부터 석 달간 미사용된 급식비 1,700억 원이며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잇따르면서 양돈 농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사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책 알아봅니다. 양주 장흥과 광적을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속에 마스크를 쓴 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는 등 불편함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코로나19로 굳게 닫혀있던 교문이 고3 등교에 맞춰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에 등교한 아이들로 교정은 시끌벅적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는 필수. 교실로 들어가기 전 손 소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건물에 들어서면 열화상 감지기가 열을 체크하며 혹시 있을 의심 증상자를 걸러내게 됩니다. 열을 체크하고 갈게요. 네, 정상이에요. 올라가세요. 교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책상도 앞뒤 양옆 간격을 최대한 벌려 한 줄 앉기로 배치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2달 이상 지나서야 제자들을 만난 담임 선생님은 반가움도 잠시 코로나19 주의사항부터 전달합니다. 마스크 예쁘게 잘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 때 손소독제 다 사용했지? 그지? 여기에도 있어. 교실에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을 해. 오랜만에 친구와 선생님을 만난 고3 학생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와 새 학기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늦은 개학으로 대비 일정이 지연되면서 초조한 마음이지만 모두 별탈 없이 고3 학기를 잘 마치길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지금이라도 학교에 올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많이 미뤄진 입시 상황이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친구들하고 열심히 해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학사 일정보다 2달 이상 지난 데다 마스크 착용 등 수업 환경이 바뀌면서 학력 저하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낯설고 새로운 규칙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은 해요. 근데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금방 잘 적응하고 서로 조심해서 잘 이겨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른 적응해서 진학 준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5차례 연기 끝에 개학을 맞은 학교들. 일부 지역에선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등교 첫날부터 귀가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속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미사용된 학교 급식 경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3월부터 석 달간 미사용된 급식비 1,700억 원이며 초중고 학생 169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학교 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5만 원은 식재료 꾸러미로 지급되고 5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원됩니다. 모바일 형태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농협몰을 통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잇따르면서 양돈 농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사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김우석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 의원입니다. 네, 지금 포천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고민이 깊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통한 유입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원인이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긴급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전적으로 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북한과 그런 협력들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원인이 그쪽에서 이제 제공될 거고 그걸 계속 방어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가 조금 긴급히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좀 열어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원인 규명과 함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그동안의 방역 체계인데요. 그동안 우리의 방역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나요? 환경부 쪽 지침하고 현장에서 이제 대응하는 팀하고 이제 좀 그 간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파주나 연천 지역에 있었던 그 돼지열병 관련해서 포천이나 양주나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완충 지역이었는데 그때 완충 지역에서 이제 환경부가 요청했던 것들은 이제 포획 틀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서 그런 걸로 좀 돼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거였었는데 현장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는 그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다. 총기 사용을 좀 허가를 해 주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잘못돼서 이제 총알을 맞고 그 살아남았던 돼지들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릴 그 ASF 관련된 우려는 좀 뒤로 해야 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체계들이 현장하고 또 이제 그 집행기관하고 좀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경부의 지침과 현장의 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고 일회성 방역이 아닌 확실한 방역 대책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노력 기울이고 계신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방어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또 그다음에 방역 체계를 위한 연구, 또 그런 시범 테스트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축산산림국과 이제 농림부 또 환경부랑 관련해가지고 포천 지역이 그 방역 체계를 연구하고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선택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되는 이 피해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해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 뭐 이런 분들 그리고 피해액 전체를 봤었을 때는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훨씬 저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단백질을 보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간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양돈 농가들의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 그리고 산업 종사자 보상과 관련된 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 보상의 효용성도 떨어지는 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행정부처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이제 집행이 돼서 또 정상적인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상 관련된 체계를 좀 정비해야 될 시점도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제적인 방역 체계 연구와 시범 사업이 이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잘 진행이 돼서 양돈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장흥과 광적을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서급 홍중리까지 6.3km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914억 원이 투자돼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 구간에는 터널 2개가 설치되고 굴곡진 선형은 직선화돼 왕복 2차로로 개량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홍죽 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와 수도권 순환도로의 원활한 연결로 경기 북부 지역 물류 이동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대진대학교가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온라인 통일교육주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에는 제1회 대진 통일 콜로키움 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포럼은 북한의 시각문화 탐구, 인간과 기술을 주제로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과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한상원 영화연구소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포럼을 진행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100여 명 이상이 접속했는데요. 대진대는 그 밖에도 통일부가 지정하는 5월 넷째 주 통일교육 주간에 맞춰 미래로 통일전망대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프라인에서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하게 돼서 모든 행사를 온라인 통일교육주간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 온라인 통일교육주간 행사의 하나로 우리 대진대학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통일교육주간의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미군 기지 개발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는데요. 의정부시가 서명부를 전달받은 지 반년 가까이 됐지만 어찌 된 일인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의정부 반환 미군 기지에 조성된 체육공원이 1년도 안 돼 철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500억 원을 들여 만든 공원을 1년도 안 돼 철거하겠다고 했던 의정부시. 현재 공원을 이동하려고 하는 이 지역이 당초에 그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다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7, 8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술 거면 왜 만든 거냐? 시민들의 불만은 높았습니다. 언제 운동보다지 뭘. 그런데 그런 공사를 모델 했대 없애려고. 반환 미군기지 개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을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이 미군 부대 활용할 때 시청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그 시민의 공간으로서 미군 부대가 자리를 해야 하고. 지방자치법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뜻을 모으면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정부에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 9,327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받은 서명 인원은 총 12,000여 명. 이 단체는 지난해 말 의정부시에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5개월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조례 제정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름이랑 생년월일 주소를 보고 중복된 거 필터링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등록 조회를 해야 되니까. 시가 조례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환된 사업 기준은 다 사업 계획이 돼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미반환 데가 이제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사업 계획이 다 잡혀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엔 늦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 지난해 말 시민품으로 돌아온 이천 부평 미군 기지. 이제 시민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진정한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반환 8년 전인 2011년 미군기지 개발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협의 기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반환공역 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을 하는 거죠.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부평 미군기지 활용 방안을 내년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우리 지역 곳곳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